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외에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1, 2%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자, 정말로 어제는 이 공포 분위기가 완전히 시장을 압도를 했는데 지금 신용 이 반대 매매를 노리는 그런 외인 기관들의 협공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되었죠. 자, 어제 시간이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을 할 때 이 나스닥 선물이 거의 1.5%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파월과 바이든이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몇 개월 내에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발언을 했죠. 자, 일단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쨌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뜻이죠. 미증시 바이오는 대부분 상승을 했고 HLB는 경기 침체 이런 부분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별로 무섭지 않죠. 얘는 지금 이 재료주 리보세라닙의 가치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런 재료가 HLB 주가를 결정짓는 그런 상황이고 이 리보세라닙의 가치 평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은 크게 HLB의 주가를 흔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HLB는 항상 그랬죠. 주가 흐름이. 자, 지금 파월 의장이 인플레 조속하게 잡을 것이다. 강력하게 약속을 했죠. 금리 인상은 지속이 될 거다. 물가를 계속 잡으려고 하면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미국의 상원은행이 출석을 해서 물가 상승률 2%대 낮추는데 최우선 초점을 맞추겠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조속하게 잠재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죠. 그래서 물가 상승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을 강력하게 약속한다.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물가 상승을 끌어내리는 것은 필수적이다. 몇 달 내에 물가 압박이 완화된다는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몇 달 내에 볼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발언은 물가가 강력하게 안정이 되겠구나 라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강한 자신감을 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 이제 몇 달 정도만 기다리면 물가가 잡히겠구나. 그러면 금리의 급격한 인상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겠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주가는 이미 많이 하락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인플레이션은 놀라운 수준이고 추가적인 놀라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했는데 정책 결정자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발언 자체가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또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 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 라는 부분이 이 물가를 미리 이 물가가 겁을 먹고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겠죠. 이 물가도 결국은 이 세력들이 있죠. 세력들이. 그래서 이 곡물, 선물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먼저 매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급격하게 매도를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크게 낮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파월 의장은 그럼에도 미국 경제는 매우 강력하고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는 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미국 경제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세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 침체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은 피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금리 인상이 금융 상황을 심각하게 조일 수 있지만 경기 후퇴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또 시장 달래기를 했죠. 우리는 경기 후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지를 또 밝혔습니다. 자, 연착륙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위험은 가격 탄력성을 회복하지 못해서 높은 물가 상승이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는 거고, 물가 상승 2%대로 돌려놔야 한다라고 단언을 또 했죠. 자, 금리 인상으로 금융 상황이 타이트해졌지만 적절한 것이고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금리 인상의 폭은 물가 상승이 언제 꺾이기 시작하는지에 달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발언이 이 물가를 좀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면 이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이 오히려 조금 약화가 될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결정은 향후 경제 데이터 그리고 경제 전망 변화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거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2%대로 물가 상승률 낮추는데 정책 수단을 사용을 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나스닥이 0.15% 하락했죠. 다우가 0.1% 하락했죠. 어제 우리 증시 열릴 때만 하더라도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락폭이 미미하죠. 0.19%.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4% 하락했죠. 코스피가 2.7%나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하락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아주 많이 지금 격차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미 증시가 2.5% 올랐는데 얘는 4%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총 6%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선물로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거나 지수가 잘 견조하게 흘러간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석 달간 유류세 중단 의회 요청을 했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유류세나 이런 부분들은 물가를 또 낮추는데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넷플릭스가 반등을 했고 4.4%, 모더나가 4% 정도 또 올라섰죠. 그리고 건강관리 관련주들이 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3.5% 상승에 2% 상승에 길리어드가 1.6% 상승, 덱스컴이 1.5% 상승. 자, 그리고 필수 소비재들도 괜찮았죠. 하인즈 1% 정도 상승, 이베이도 1% 정도 상승을 했고, 경기 소비재도 뭐 괜찮은 분위기가 나온 종목들이 눈에 좀 띄고 있죠. 자, 그리고 IT 주들은 상승한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하락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하락한 종목들의 대부분이 IT가 좀 많이 보이죠. IT 관련주들이 꽤 많습니다. 전부 다 I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IT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이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주가를 계속 좀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ASML 반도체 장비주들 보면 1.7% 정도 하락으로 마감했죠. 레미니서치 1.3%.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 어제 거의 6%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결국은 이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인위적인 하락 작업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나 하락했는데 이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아주 큰 폭으로 밀어내린 상황인데, 대부 업종과 종목을 가리지 않고 동반 하락을 만들어냈죠. 동반 하락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동반 하락이 되면은 이제 뭐 완전히 무너지나 보다 이런 겁이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큰 움직임이 외인하고 기관이 합작해서 만들어냈고, 이런 부분이 아주 강력한 신용 반대 매매를 이끌어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에서 2% 정도 하락을 시킨 상황인데, 나머지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1%대 정도 하락으로 시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아마도
좀 낮게 시작했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6%나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긴 하지만 시간에서 저렇게 끌어내렸다라는 것은 시가를 낮게 형성하겠다라는 의지였죠. 근데 미 증시가 아주 좋은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을 깰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아주 강력하게 흘러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0.15%밖에 하락 안 했죠.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하락했다. 이런 걸 가지고 시가를 형성시키는 외인 기관들, 메이저들은 추가적으로 시가를 낮게 형성시킬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그러나 낮게 시가를 형성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반대 매매가 시가에 쏟아지게끔 유도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고 좀 더 마중물 역할로 좀 물량을 좀 뿌려주면은 반대 매매가 좀 더 쏟아져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미 증시가 생각보다 강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 움직임은 장 초반에 만약에 나온다면 장 초반에 잠시 나오고 다시 양봉의 형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지만 HLB는 이런 부분보다는 재료와 패턴이죠. 재료와 패턴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수급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이렇게 계속 매수 중이지만 주가는 계속 매도 중이죠. 주가는 계속 매도 방향으로 하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얘는 재료와 패턴 이런 부분이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리보세라닙이라든지 다른 연구개발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번 올리게 되면 항상 이렇게 떨어지죠. 지금도 계속 그 패턴대로 밑으로 끌어내리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하락이 일어나고 나면 얘는 이 횡보를 타는 흐름이 나오게 돼 있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단기 투자는 어렵습니다. 단기 투자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도하고 나가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보면은 계속 그냥 장기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계속 가져가되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 가면서 어느 정도 크게 올라가면 매도해주고 다시 내려와서 아주 지겨운 모습을 보일 때 매수하고 이걸 반복을 하면은 계속 수익은 계속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